신학기죠. 학교에 숙제도 많이 내야 되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뿐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그 읽은 뒤에는 어떻게 그 독후감을 써야 될지 또 고민도 많이 될 거예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샘플을 참고하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오늘 거기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쓰는 책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여러 개 다른 학과들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학창시절 읽었던 책 3권을 각각 적으라 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다른 학교에는 쓰지 않는데 서울대에만 유독 적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독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서울대 아로리입니다. 서울대 아로리는 뭐냐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꽤 오래됐어요. 벌써 한 6, 7년 됐을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시작되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해 오면 입학생들 중에서 3개의 학과를 골라요. 3개 학과에 각각 3명씩. 그럼 총 몇 명이 돼요? 9명이 되겠죠? 9명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참고하게 하려고 이 아롤이라는 웹진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불과 얼마 전에 2021학년도 바로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료가 오픈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학과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2021학년도 서울대 아로리 분석 이렇게 나왔죠? 아로리가 대체 뭘까? 자,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독서 부분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독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학과에 대한 소개도 이따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아로리 이 홈페이지 모습인데요. 여기 써있죠. 아로리는 순우리말로 지인, 지식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아로리라는 말은 지식인이래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에서 아로리라고 검색하면 가장 위에 뜨거든요. 이 내용들 확인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코너는 내가 직접 입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입학생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평가해 보면서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3명의 학생 중에서 누굴 A, 누굴 B, 누굴 C로 할 것인지, 이걸 근데 평가를 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 게 평가를 하면 그냥 A, B, C 순서가 거의 A, B, C 순서대로 돼서 1등, 2등, 3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위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어떤 학생이 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하는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도 입학사정관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지금 여기 2021학년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입니다. 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자, 여기 들어오시면 3개의 탭 중에서 첫 번째 2021학년도의 탭 중에서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 A, B, C의 평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실제로 자기가 입사관처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은 이유는, 내가 평가를 해보면 평가자의 시각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거는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실제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학부의 다양한 학과들을 살펴본 건데요. 뭐 다양하죠?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보통 이름 헷갈리는 경우들 많이 계신데,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농경제사회학부.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는 크게 보면 2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바이오시스템 공학 전공, 그 다음에 소재 공학 전공, 이렇게 2가지로 세부 전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자, 어떤 내용인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을 다 읽기는 어렵지만 여기 BT, 생명공학, 그 다음에 NT, 나노기술.
그래서 어쩌면 농생대라고 하는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첨단의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광받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적용되고 있는 공학 분야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아주 특색 있는 학과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명의 학생들 중에서 오늘 지금 첫 번째로 살펴볼 학생은 A 학생. 자, 인천 소재의 일반고 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주요 수상 경력을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3개 정도가 공개가 되고 있어요. 독서 토론 대회에서는 4위. 그 다음에 과학과제 연구 발표 대회에서 금상. 우리가 흔히 RN이라고도 하고 탐구대회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학과제 연구대회, 아무래도 학교에서 과학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내 대회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위 하는 친구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겠죠. 수학경시대에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구나. 자,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독서 토론 대회에서도 4위, 물론 1등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성적을, 즉 수학 과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독서 토론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교과 성취도,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전체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국어는 1.3, 영어 수학 1, 사회 1.45, 과학 1.36. 야, 과학도 1.36 정도 되는 거 되게 어려운데, 학년별 추이도, 자, 오른쪽 보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로리 홈페이지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요? 과학이수 과목에서 과학 융합, 물리학, 화학, 물화생지가 다 있는데 투 과목 뭐 들었나 볼까요? 물리, 화학, 물투, 화투 들었고요. 화학은 과제 연구까지 들었으니까 심화를 했습니다. 공업화학과 같은 진로 선택 과목들도 골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투, 지투. 자, 이 4과목 봤을 때, 자, 일반 고등학교인데 투 과목을 4개 다 했다?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거겠죠? 아마도 일반고긴 하지만 과학 중점 학교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물화생지를 다 모두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 A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잠깐 볼 텐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대로 공개가 돼 있어요. 제가 일부 내용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여기 되게 웃겨요. 개꼴된 이거 제가 한 표현 아닙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개꼴된 우리들의 한글 맞춤법, 꽃등부터 고치자. 뭔가 되게 멋진 표현인데, 프로그램을 모둠의 아이디어로 선정해서 뭔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파이썬 등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피지컬 컴퓨팅 장치 제작 활동에서는 과학 실험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위해 수위 센서, 온도 센서 등을 사용해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익스페리먼트 헬퍼라고 하는 아두이노. 자, 아두이노 정도는 사실은 컴공이나 이런 주제들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해놓으려고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거 보니까 이 친구 사실 간 게 농생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뭐 기계나 전자, 전기에만 필요한, 컴퓨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하드웨어적인 장치를 코딩할 수 있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배워놓으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 뭡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과학 역량이 뛰어나다. 심지어는 코딩도 할 줄 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전 시기에 다 배워놨던 실력들을 고등학교에 와서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자, 이 친구 또 생기부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창의융합 독서토론 활동. 자,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시각을 융합한 독서토론. 자, 이런 활동은 사실 굉장히 유익한 활동인데 일반적으로 고교에 잘 없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매주 1회씩 참여하셔. 요런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안 하면 안 써주죠. 물론 뭐 약간 좀 더 완화해서 써주기도 하지만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나와 책을 연결지어서 삶 속에서 지식을 활용한 사례. 자, 요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론 공부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공부했다라는 거겠죠. 자, 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기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이 친구가 썼던 책 3권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3권의 내용,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자, 사토 겐타로. 일본의 과학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토 겐타로 씨가 아마 약과 관련해서도
세계사를 바꾼 뭐 8가지 약인가 뭐 그런 책을 아마 썼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게 히트를 쳤어요. 근데 보통 이런 책들이 또 한국에 오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생기부에 써야 되니까 한국만큼 열심히 책을 사보는 곳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2가지 소재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금도 있고 여기 뭐 철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원래 2000년 전에 개발되었다. 미국은 고무 덕분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다. 자, 이런 책을 서울대 입학생이 지금 자기소개서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썼을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인상 깊은 부분 밑줄을 한번 쳐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책을 읽기 전에 소재는 무엇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자, 소재란 건 비로소 무엇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미래에 적합한 소재는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 자 여기 이제 별표 쳐야겠죠. 환경적인 이슈, 소재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 다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소재 연구자에게, 자 그럼 이미 자기는 소재 연구자인 거야. 자, 이미 나는 소재 연구자야. 자, 이런 마인드로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고 생각하는 사유의 유연함이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생뚱맞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거 무슨 신소재, 소재공학이나 막 이런 쪽에 있는 자소서 쓰는 친구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왜 읽었을까? 자, 이 친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는 자연과학과 수학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독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융합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3명의 학생들 중에 이 학생이 첫 번째 평가, 1순위 평가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거죠. 흔치 않지만 이런 역량, 뭐 예를 들면은 이과 학생이지만 독서 역량 혹은 감상 능력 굉장히 뛰어나다. 게다가 책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예요. 뭐 이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 나머지 내용들은 좀 읽어보면 될 텐데,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권은 제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보시면은 스스로 탐구 패키지 여행, 자, 이런 게 이제 아마 교내대회, 체험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체험학습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기 위해 읽은 책. 야, 이거 좀 희한한 경우 아닙니까? 이거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고 체험활동 가는데 책을 읽는다고요? 야, 뭔가 이게 들성 부른 나무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은 동기가 교내 활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우수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읽어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책은 수학자들. 이거 판형이 책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 책 안 읽어봤는데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클 아티아가 썼는데 사실 이 책은 수학 에세이예요. 여기 보시면 알 텐데 세계적 수학자 54인이 쓴 수학 에세이라서 굉장히 짤막한 글들로 담겨 있어요. 이거 약간 꿀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책 쓰면 이제 나중에 독후감 쓰기 굉장히 좋은 게 이 저널을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에세이를 54명이 그러니까 54명이 썼는데 이걸 이 중에서 나한테 인상 깊었던 결과 한 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을 딱 포커싱 해가지고 요 부분만 집중해서 쓰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내용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학생 체험을 하면서 선형대수학, 뭐 미적분 등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행렬 벡터 공간, 이거 행렬 벡터 되게 중요한데 특히 컴공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요 부분 열심히 나중에 공부 잘해야 되는 데이터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해놔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요런 것들을 수학자들의 위대함을 느꼈다. 수학자들의 위대함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인간적인 면과 삶을 통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의 수학적인 발견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 사람이었다라는 걸 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어떤 수학 과학의 지식만을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교내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독서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젖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일상이 되고 그들에게는 헌신뿐 아니라 이러한 좌절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좀 이렇게 독후감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자, B 학생. 자, 이번에 두 번째 학생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서울소재 일반고 학생입니다. 사실 조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기로는 아까 인천지역 일반고 학생에 비해서 사실 생기부 내용이 아주 개성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강남지역 일반고일 수도 있는데 강남지역 학교들이 의외로 세트 생기부가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잘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서울, 강남 외의 학교들이 훨씬 더 열심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심화 경시, 수리논술 경시, 과학 경시, 자, 물리, 화학, 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루, 과학 역량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수리논술, 수학 실력도 뛰어나다. 자, 수상한, 등급 순위를 봤었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걸 뭐 성적을 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죠. 어쩌면 1등급보다 받기 어려운 거잖아요. 자, 이 학생의 교과 성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 보면 아까보단 좀 좋지 않아요. 한 2등급 정도에 수렴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 친구의 과학 이수 과목 볼까요? 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그리고 나서 투 과목. 물, 화, 생, 지. 자, 이 경우도 일반고인데 4과목 다 초과목 했던 거 봤을 때 여기도 과학 중점 학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과학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 많이 잘 갖춰져 있는 과학 중점 학교가 어떤 건지는 뭐 오늘 그냥 넘어가는데 이 투 과목을 4개 다 공부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죠. 근데 그런 것 정도로 확인해 볼 때 이 친구가 과학을 많이도 공부했고 또 깊이도 공부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기부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슈퍼 캐퍼시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인데, 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탄소 기반 축전기가 앞으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탄소 기반 축전기, 사실 이건 저도 잘 몰랐는데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평소에 흥미를 갖고 궁금해하던, 물론 실제 평소에 궁금해했는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은 서울대에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때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쓰여 있다는 것은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야, 이 친구는 배터리라든지 신소재와 관련된 특히 탄소 소재 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나 보다라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술이 의미 있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읽었던 책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이오닉맨.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고 저도 읽어본 책은 아닌데 인간을 공학하다. 자, 생체공학, 의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해 부분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특히 예를 들면 의학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의대 갈지 공대 갈지 아직 잘 모르겠다. 생체공학, 의공학 분야에 좀 주목해서 이런 독서를 좀 폭넓게 해놓으면 나중에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런 부분들 볼까요? 만성 고혈압, 당뇨병, 모니터링.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뭐 내과나 뭐 이런 부분 관심이 있었을 수 있는데 나아가 나도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회에 도움될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영감을 받아 IoT 적용 화장실 발판. 자, 요거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아마 이거는 꼭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결은 자연스럽게 잘 됐던 것 같아요. IoT를 적용한 화장실 발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안전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버 산업이라는 주제도 좋고 노인들 재활의학 뭐 이런 어떤 의학 분야랑도 연결되기도 되게 좋고 아이디어를 잘 썼던 그리고 그 일이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오! 또 나왔어요.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사실 그때 좀 트렌디하게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동안에 좀 유명했던 책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간간히 나오게 되는데 뭐 남들이 쓴다고 해서 나도 꼭 쓸 필요는 없고 하지만 그 책이 그만큼 많이 주목을 받는다면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런 분야 신소재 분야 관심이 있다면 아직 안 읽어본 중고등학생들이라면 이 책들을 읽어보고 자기 생기부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 친구는 그건 똑같은 책인데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목차를 보는 순간 황당했다. 자, 이런 표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솔직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책이 막 감동적이었다, 너무 대단했다,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황당했다. 뭐 이게 뭐야? 이런 어떤 좀 당황스러운 심정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신소재지?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철, 자석, 일상적인 물질.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평범해 보이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신소재랑 무슨 상관이야. 막 우주 첨단 항공 소재 뭐 탄소 나노 튜브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혁신적 소재가 미래의 일상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신소재였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게 됐지만 뭐 그래서 허무한가는 완전 다르게 신소재 공학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학문이라는 느낌과 함께 매력을 느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불모지에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뭐 등등등등. 자, 신소재 공학의 본질이 뭐다? 바로 우리 주변의 사소한 물질이라도 본질을 파악하고 유용한 특징을 찾아내는 소재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느꼈던 게 아주 대단하다기보다는 이 책을 자기의 관점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소화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인데 이 책은 조금 생소하고요. 일반적으로 표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통 고등학생들이 잘 읽을 것 같은 책은 아닌데 좋은 책을 아마 이 친구가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한 과학자, 행복한 과학자. 자, 이 책은 이 정용환 교수님이 공학도로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이 공학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약간 수필이나 에세이처럼 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과 길을 개척하는 공학자의 이 외로운 하지만 굳은 의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필이면 또 700여 종의 신소재 합금을 일일이 실험해냈던 열정과 특허를 받는 연구자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롤모델이 됐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롤모델 삶을 어떤 인물을 책을 통해서 만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그 효능 중에 하나는,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는 바로 롤모델을 만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영역에서 나보다 빨리, 예를 들면은 뭐 외과 의사, 뭐 긴급 외상센터, 뭐 아시죠? 이국정 교수님. 내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그 경험을 대신해 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 분야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떨지를 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지점이 있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책은 어떻게 해요? 롤모델 찾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C 학생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소재 자공고, 이 자공고가 뭘까요? 자유형 공립고등학교, 자사고와는 조금 구별되는 공립학교인데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살펴봤던 세 학생들이 완전 평범한 일반고라기보다는 과학 역량이 조금 더 돋아지는 과학중점 학교라든지 자공고, 자, 요런 학생들을 주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오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 보니까 자연원리대, 이것도 뭐야? 탕구대회죠? R&E 같은 거. 자, 금상이니까 학교에서 탕구력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친구. 융합과학대회. 자, 그 다음에 수리탕구 창의력, 그러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학과, 예를 들면 요거 약간 발명일 수도 있고 탕구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실력까지 다 포함해서 수학의 실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다. 딱 세 개만 보여줘도 뭐 임팩트 확실하죠. 자, 이 학생의 교과 성취도, 자공고는 그 내신 받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이 정도면 거의 뭐 전교에서 1, 2등 정도 하는 실력이었을 것 같은데, 자, 밑에 보면은 투 과목만 한번 이번에 짚어볼까요? 물투가 있고요, 화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 G2랑 생투를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의 선택이 보통의 일반고들처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긴 하지만 오히려 어떤 특정 과학중점 학교에 비해서는 심화를 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저는 되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공부의 시작이 교과서예요. 교과서의 어떤 특정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정사형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 자, 정사형한 사각형의 둘레, 넓이 구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수학적 개념을 추가해서 본인이 추가해서 문제를 변형시켰대요. 재밌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꿔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더 접목시켜보는 응용을 가한 겁니다. 자, 비유클리드 기하학, 뭐 유클리드 뭐 기하학이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선 밖에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을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평행선 공리. 자, 이와 반대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두 기하학의 차이점을 평행선, 삼각형의 세 각의 내각의 합, 축지선의 측면에서 파악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자, 뭐예요? 보고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수학을 주제로 한 보고서, 이런 내용으로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죠. 추가로도 알고 싶어서. 이거 여러분, 추가로도 알려고 노력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뭔가 강연을 들었어요. 그건 사실 남의 지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배운 뒤에 와, 이거 정말 재밌구나.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뭔가를 해봐야 돼요. 시도해봐야 되거든요. 여기 나왔습니다. 추가로도 알고 싶어서. 자, 관련 도서. 자, 그래서 책을 읽는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반 고등학교에서 과학실험, 무슨 입자 가속기 이런 거 돌릴 수 있습니까? 핵융합 실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읽어야 돼요. 대부분의 우수한 학생들이 실험 실습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과학 탐구 영역의 능력으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실험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실험을 이론적인 깊이를 더함으로써 보완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했던 실험에 대해서 더 공부함으로써 먼저 공부하고 내가 대학 가면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과 학생들도 심화할 때는 이 비교과 심화할 때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예요. 문과 학생은 말할 것도 없죠. 문과 학생은 아예 탐구가 없잖아. 뭐 과학 실험을 할 것도 아니고 책 외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비교과의 심화는 책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추가로도 알고 싶어 관련 도서 무한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렇게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생기부입니다. 실제로 생기부에 이 과정이 들어갔다는 건 학기 중에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180도인가 우주의 기하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뭐 보거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구면기하학, 이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구면이니까 구 형태의 기하학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삼각형의 내부 각도의 합이 180도보다 크며 540도보다 작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지구 표면에 이것을 적용했대요. 그래서 나아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연결을 했다고 하니 여기서부터 저는 GG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이 하나의 지점에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럼 어떤 책들을 읽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 책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 책을 박수치는 이유를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 다 알 텐데 이거 우리 중학생들이랑 지금 하크니스 과정 수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이죠. 10대가 알아야 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저희가 이제 3주 전부터 3주 전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이 책을 지금 우리가 수업 때 다루고 있는데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중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됐다고 꼭 어려운 책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 얘기 한번 볼까요? TV로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보면서 이게 201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 자기가 아마 중학생 때 봤겠죠. 인공지능 보면서 와 무서웠다. 근데 이 책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보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또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된다면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에겐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보고 역으로 AI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겁내지 말자, 쫄지 말자. 자, 다음 책입니다. 바이오테크 시대. 자, 제레미 리프킨. 자, 제레미 리프킨 하면 보통 경제학자고 사회학자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노동의 종말, 뭐 육식의 종말, 뭐 이런 책들 지으신 굉장히 유명한 작가시죠. 근데 이분이 바이오테크 시대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거 98년인가요? 90년대 쓰신 책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거의 한 20년 전에 쓴 책인데 이 책이 아직까지도 학생들에게 이 통찰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 확실히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거장들에게는. 자, 이 친구는 뭘 느꼈을까요? 자, 생활과 윤리 수업 시간에, 자, 수업 시간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배아 복제 허용에 대한 찬반 토론에 참여한 후, 그러니까 토론하고 나서 읽은 거예요. 토론하고 나서 오히려 지적인 자극이 더 있었던 거죠.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이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거. 자, 이과 학생들이지만 윤리적인 딜레마. 윤리, 야, 이거 뭐 문과 주제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과 학생들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자, 많이 예시가 들은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을 갈 때 앞에 갑자기 사람이 출현했어요. 자, 핸들을 꺾어서 예를 들면은 이 보행자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핸들을 꺾어가지고 갑자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벽을 들이받게 되면은 운전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누구를 우선할 거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공학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학도들, 심지어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의학계열, 이런 윤리적인 쟁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딜레마가 있다는 거 고민하면서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이 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자, 이 책도 자, 요즘에는 저희가 읽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학원에서도 한 2년 전까지는 이 책을 수업 때 좀 중학생들이랑 같이 읽곤 했었었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뭐 질문에서 제목에서 보여지고 너무 유명한 책이죠. 실제로 통계적인 수치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쉽게 세계적인 기아나 어떤 빈곤국의 현실의 문제, 안타까움들을 전달하는데 이런 책은 보통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지만은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기는 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농업 생산력과 관련해서 이
친구는 이 주제의식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절반이 굶주리는 이유를 바로 이러한 어떤 농업 부분, 농업 생산력의 문제를 가지고서 다루면서 굉장히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꼈고, 이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 여기 이제 시기구의 어떤 구체적인 특징도 나오면서 유니세프에 가입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한 활동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뭔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갔다. 제가 볼 때 일반적인 학생들로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그런 애들만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참고해서 우리 교내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녹여낸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쉴 새 없이 떠들었는데요. 2021학년도 서울대 아로리. 자, 오늘은 얼마 전에 공개됐던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서 이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제가 평소에는 독서는 뭐 독해력, 사고력에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와 발표력을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입시라든지 교육과 같은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이런 독서에 집중하는 친구들의 역량은 대부분 중학교 시기에 마련이 된 것이겠죠. 또 고등학교 시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바쁘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를 알뜰하게 잘 활용한다면 아마 효과적인 어떤 이런 비교과 관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서 이력 등을 잘 준비해서 향후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2021학년도 영어교육과 학생들 거 가지고 이번에 문과 버전 내용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